아침을 여는 수필. 가마솥. 이명옥. 모세로 만든 작은 가마솥으로 밥을 지었다. 가끔 고향에서 먹던 가마솥밥이 그리울 때면 나는 그 솥을 사용할 때가 있다. 밥이 다 익을 때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쉽게 밥을 지을 수 있는 전기밥솥보다는 고슬고슬하게 지어내는 가마솥밥이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맛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릴 적 온 가족이 함께했던 고향집 부엌에는 거북이 등을 닮은 크고 검은 가마솥이 있었다. 그곳은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가마솥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지만 현대 문명의 편리한 주방과 전기밥솥은 자연스럽게 고향집 부엌을 기억 속에서 떨쳐냈다. 도시에 오기 전까지 내가 보았던 부엌의 모습은 부뚜막에 놓인 큰 가마솥을 중심으로 작은 솥과 양은 솥이 호위하듯 걸려 있었다. 커다란 가마솥은 많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라도 지듯 먹거리의 수호신처럼 부엌을 지키고 있었다. 하루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손길이 닿는 것도 부엌 일을 마칠 때 마무리하는 것도 큰 가마솥이었다. 이른 새벽 가족들의 세수물을 데우고 아침밥을 준비하며 때거리를 장만할 때도 늘 그 솥과 함께했다. 해가 어둑해지면 달그락달그락 들려오던 가마솥 긁던 소리는 놀던 발길을 집으로 향하게 했고 저마다 내민 손에 쥐어주던 누룽지를 통해 가족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가마솥이 만들어낸 누룽지와 구수한 숭늉의 맛은 고향의 그리움처럼 남아있다. 특별히 아버지가 좋아했던 숭늉은 늘 툇마루에 놓여 있었고 숭늉으로 만든 가지 냉국은 더위에 지친 아버지의 입맛을 찾게 해주기도 했다. 부엌은 나의 마음을 위로받는 곳이기도 했다. 가마솥은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온기를 품은 채 하굣길을 마친 나를 반겼고 나의 꽁꽁 언 손과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어린 동생이 많았던 나는 가마솥에서 엄마의 부족한 정을 느꼈는지 모른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래 동생과 나는 오래도록 가마솥 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었다. 정이 그리웠던 나는 가마솥이 주는 따뜻함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느끼고 싶었을 것이다. 커다란 솥을 끌어안고 있으면 솥에서 느껴지는 포근함이 엄마의 품 같았다. 추운 겨울 십리길을 걸어온 운동화는 꽁꽁 얼어 있었고 한 켤레밖에 없는 운동화 때문에 걱정했던 날도 있었다. 남학생들을 의식하는 시기가 되자 자주 가마솥 주위를 맴돌던 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아낌없이 온몸을 내어주며 비에 젖은 옷을 밤새 끌어안고 보송보송 말려주었던 가마솥. 수많은 당금질과 망치질로 태어난 가마솥은 뜨거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온몸으로 희생하듯이 가마솥은 뜨거운 심장을 가진 것처럼 눈물을 흘릴 줄 알았고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듯 했다. 가족을 위해 뜨거운 땀방울을 흘려야 했던 부모님의 삶이 가마솥과 닮지 않았을까.
용광로 같은 뜨거움을 견뎌야 했고 열기가 사그라질 때까지 온몸을 내어주었던 가마솥은 투박하고 커다란 아버지의 손과도 닮아 있었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는 힘이 세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힘을 믿었고 그 힘은 10남매를 길러낸 자랑이기도 했다. 팔씨름하면 나를 이길 사람이 없어 라며 자랑했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며 강건했던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고 뼈만 앙상해진 몸은 힘겨운 삶을 살아왔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줄무늬가 새겨져 있던 가마솥의 손잡이는 시간이 흐르며 엄마의 지문처럼 닳아 흐릿해졌고 주름살처럼 보였던 무늬가 사라지며 오히려 엄마의 주름살은 선명해지고 있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했던 가마솥의 무늬가 사라질수록 엄마는 그 무늬를 당신의 주름살로 받아들였던 것일까? 부모님의 모습이 변해가듯 반들거리던 가마솥도 녹이 슬기 시작했다. 그런 까닭인지 더는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보이지 않았고 엄마처럼 포근하게 기댔던 가마솥이라 여겨지지 않았다. 자식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며 가마솥도 할 일이 없어졌을 것이다. 커다란 가마솥은 부모님에게 불편했을 것이고 자식을 위해 간식거리를 놓아두지 않아도 되었으며 절로 만든 가마솥을 자주 닦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또 다른 솥이 필요했을 것이다. 고향에는 많은 것들이 변하며 집 모습도 바꿔놓았다. 가족의 중심이 되었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부뚜막과 아궁이가 사라지고 가마솥이 중심이 되었던 부엌의 모습도 바뀌었다. 가족이 흩어지며 부엌을 지켜주었던 가마솥의 모습도 사라지고 두레박으로 퍼올렸던 우물도 없어졌다. 안방을 마주보며 소를 키우던 외양간에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 준비해 놓은 나물과 작곡만 수북이 쌓여 있다. 쥐 모퉁이의 주인을 잃은 듯 멀뚱히 서 있는 보습이 빠진 쟁기를 보자 그 깨진 보습 때문에 속상해하던 아버지와 엿을 바꿔먹을 생각에 신이 났던 나의 철없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내가 살던 시골집을 생각하면 눈에 익은 그림이 눈앞에 아웅거린다. 가마솥이 놓인 부엌에는 고단한 부모님의 웃음과 눈물 자국들이 흐릿하게 덧칠해져 보이고 힘들고 불편했지만 가족을 지켜야 했던 부모님과 부엌을 지켜야 했던 가마솥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그 가마솥에는 옥수수가 익어가고 멍석이 깔린 마당에 누워 밭꽃이 피어나는 초가지붕을 올려다보며 삶은 옥수수를 기다리기도 했다. 아버지가 마른 쑥으로 모깃불을 놓으면 그 연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마시며 깊어가는 여름밤에 별자리를 읊었었다. 그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던 맑은 하늘의 북두칠성은 가마솥과 함께 고향집 풍경화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수필의 플랫폼 한국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
네이트닷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